서울의 한밤중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며 멈췄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조명 아래 김소연은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어 섰다. 제발 이러지 마.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신호는 없었다. 김소연, 28세,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는 늘 완벽을 추구했다. 깔끔한 정장,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늘 차분한 표정. 하지만 지금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비상 버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흘깃 보았다. 새벽 2시. 회사의 마감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진짜 갇힌 거 맞죠?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지민이 있었다. 32세 사진작가. 짧은 단발머리와 편안한 청바지 차림,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 벽에 기대어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지만 어딘가 진지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네, 아무래도 소연은 짧게 대답하며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민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거 여기선 안 터져요. 저도 방금 확인했거든요. 소연은 한숨을 쉬며 지민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지민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는 이유 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지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민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소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디서였지? 그녀의 뇌리는 혼란스러웠다. 이 낯선 여성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지민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더니 소연에게 내밀었다. 마실래요? 긴장 풀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소연은 망설이다 물병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스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떨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미소 지었다. 긴장돼요? 나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갇힌 것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죠? 소연은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녀는 평소 낯선 사람과 쉽게 말을 트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다. 그녀의 말투, 눈빛, 심지어 농담을 던지는 방식까지 어딘가 소연을 끌어당겼다. 왜 이렇게 여유로우신 거죠? 소연이 물었다.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인생이 원래 계획대로 안 가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멈춰 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덜컥거렸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며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의 손이 어둠 속에서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소연은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존재를 점점 더 강렬히 느끼기 시작했다. 지민의 손은 여전히 소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혹시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세요?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이 무서운 이야기 할 때예요. 하지만 그녀는 지민의 말투에 끌려 점점 더 이 상황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지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사실 오늘 중요한 전시회를 끝내고 오는 길이에요.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가끔은 제 감정을 숨기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완벽한 디자이너, 책임감 있는 딸,
늘 강해야 하는 사람. 그녀는 늘 그런 모습만 보여왔다. 당신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 그냥 일이 많아서요. 마감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에 파묻혀 자신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어떤 감정들.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의 눈빛은 소연을 꿰뚫는 듯했다. 김소연 씨,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 갇혔잖아요.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낯선 여성이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소연은 지민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지민이라는 여성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깜빡이는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도 묘하게 따뜻했다.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족, 회사, 다들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판단하지 않는 온기로 소연을 감쌌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진짜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숨겨야 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소연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좋아하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걸 세상에 말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여기, 한국에서. 소연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10대 때부터요. 처음엔 부정했죠? 제가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근데 결국 저를 받아들이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특히 여고 시절 한 친구에게 느꼈던 알 수 없는 끌림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잊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지민의 말을 듣는 순간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저도 소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우리 둘뿐이니까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지민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였다. 이거 제 취미예요. 순간의 감정을 스케치하는 거. 그녀는 노트를 소연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두 사람의 모습이 간단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소연은 놀라며 웃었다. 이거 저예요. 지민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다. 네, 김소연 씨의 긴장한 표정이 귀여워서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덜컥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소연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지민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무서웠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민은 자신의 전시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한 사진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담았는데 그 사진이 그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 사람, 저처럼 숨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고 싶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가족이 저한테 원하는 게 많아요. 좋은 직장, 결혼, 아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행복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지민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소연에게도 전염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아니, 어쩌면 소연의 마음이 뜨거워진 탓일지도 몰랐다. 지민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민이 잡았던 손,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혹시 무서우세요? 지민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들며 당황했다. 뭐가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상황이요. 아니면 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지함이 소연을 긴장하게 했다. 저를 왜 무서워해야 하죠? 소연은 말을 더듬었다. 지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서 그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눈빛이 좀 떨리고 있거든요. 지민의 말에 소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저 그냥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소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좀 더 편하게 해줄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음악 좀 틀어볼게요. 분위기 바꾸는 데는 음악만 한 게 없죠. 곧 부드러운 재즈 멜로디가 엘리베이터 안을 채웠다. 소연은 그 음악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죠? 그녀가 물었다.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인생이 원래 예상 바뀌잖아요. 가끔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랑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지민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김소연 씨, 얼굴 빨개졌어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소연은 당황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요. 지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고 소연은 그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자신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녀는 그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이 순간을 더 오래 느끼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민은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죠. 근데 그 애는 저를 친구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아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상처가 느껴졌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지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소연을 바라보았다.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심장이 뛰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다. 소연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지민의 말,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소연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여고 시절, 그 친구와의 순간들. 그녀는 그때의 감정을 부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그건 더 깊은 무언가였다.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엔 완전히 꺼지지 않고 희미한 빛을 유지했다. 지민은 소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혹시 지금 무슨 생각해요? 소연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잊으려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걸 꺼내봐요.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휘말린 듯 했다. 지민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소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애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그 친구의 웃음, 손을 스칠 때의 떨림,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며 보낸 시간들. 지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는 결국 다른 도시로 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보내줬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민은 천천히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거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소연은 지민의 손을 느끼며 다시 그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감정을 다시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지민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서워요. 그리고 슬퍼요.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라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은 그 미소를 마주하며 말했다. 그거 용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덜컥거렸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조명이 꺼지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 드디어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 공간에서 지민과 보낸 시간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민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기 전에 약속 하나 할까요?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약속이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밖에서도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제 전시회,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와줄래요? 소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소연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쥐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그녀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김소연 씨, 소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지민 씨. 며칠 후, 소연은 지민의 명함을 손에 쥐고 강남의 한 갤러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곳에 오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 그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민의 사진들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각의 사진은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소연은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그건 한 여성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자유가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마음에 들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소연은 놀라 돌아보았다. 지민은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여전히 그 자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소연은 솔직히 대답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찍었거든요.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언젠가 말해줄게요.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소연 씨. 두 사람은 갤러리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은 자신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그녀의 열정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소연은 용기를 내 물었다. 지민 씨, 혹시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 씨 같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 소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지민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자유로움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소연과 지민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의 대화,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 그리고 지민의 사진 작업을 돕는 시간들. 소연은 점점 지민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가족과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소연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소연아, 너도 이제 30이 다 됐잖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지민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민은 소연의 고민을 눈치챘다.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좀 우울해 보여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기대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특히 지금은요. 지민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요. 그게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소연에게 큰 힘이 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몇 달 후, 소연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소연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소연과 지민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용기를 얻었고 세상의 시선에도 당당히 맞섰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자유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한강변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건 그들만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다.